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기부터 암까지 병원 안 가고 낫는 법.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입니다. 지은이는 임동규, 펴낸 곳은 에디터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질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며 질병 치유는 환자 스스로 그런 습관을 교정할 때 치유된다는 자연 치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현미밥 채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환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자연 치유를 소개해 왔습니다. 2004년 지리산 산골인 산청에 터를 잡고 곶감 농사와 텃밭 농사를 지으며 자연 치유력에 대해 공부하고 깊이 명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치유는 오직 자기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길을 보여주고 인내하여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가끔 도시에 내려와 자연치유와 성찰이라는 강의를 통해 치유하는 힘은 자연에 있고 내 몸 안에 있다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약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치유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다시 진료실에 앉았는데요. 자연치유연구소 소장이자 채식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인 베지닥터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일깨워 암 등의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라. 치유가 당신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라.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인간은 원래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다. 강의할 때 내가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바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의성이라고까지 일컫는 히포크라테스는 왜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다고 했을까? 왜 자연이 치유한다고 말했을까? 이제 잠자고 있던 그 의미를 깨워보자. 먼저 간단한 이해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자. 살면서 살이 찢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살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부분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의료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요법을 주장하는 이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장난치다 소가죽 가방에 칼집을 내어 찢어졌을 때 잘 꿰매 놓으면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그땐 아니라고 답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넘어져서 부러진 뼈를 붙이려면 병원에 가서 석고 붕대를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럼 부러진 통닭 뒷다리를 석고 붕대로 감아 놓으면 붙을까?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여길 것이다. 둘 다 뼈인데 왜 그럴까? 그 차이는 생명의 유무에 달려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손상된 피부와 뼈를 아물게 하는 힘이 있다. 혈관 수축, 응고, 주변 세포에서의 재생 또는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일어나고 멀리서 면역세포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면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세포가 재생되어 살이 채워지고 뼈가 붙는다.
살을 차오르게 하고 뼈를 붓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병원의 의사인가? 당연히 아니다. 그들은 벌어진 살을 아물게 하고 부러진 뼈를 붙일 능력이 없다. 전혀.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꿰매는 것도 아니고 부먹을 대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내 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다. 열을 내어 면역세포를 증강시키고 침입자 세균의 힘을 떨어뜨리고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이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도 내 몸 안의 의사다. 식욕을 떨어뜨려 먹지 못하게 하고 기운을 떨어뜨려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쉬게 하고 기침 반응을 일으켜 가래를 배출시키고 설사를 일으켜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다 생명력, 즉 내 몸 안의 의사가 처방하고 스스로 조치한 것이다. 피부를 아물게 하는 힘, 뼈를 붓게 만들고 열을 내어 식욕과 기력을 떨어뜨리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소화시키고 해독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 내 몸 안에만 있다. 이 힘이 치유하는 힘, 즉 치유력이다. 그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의사가 있다고 옛 성인은 자신있게 선언했다. 생명력, 즉 자연이 바로 의사인 것이다. 자연 치유력은 오직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함께 잉태된다. 그 힘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요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스위치를 켜서 작동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스스로 생성되고 저절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치유는 스스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잘 꿰매고 부먹을 대는 것과 상관없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다. 그렇기에 스스로 자, 그럴 연자를 붙여 자연 치유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한자로 자연 치유력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하는 치유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는 내 몸속에 존재하는 치유하는 힘, 저절로 작동하여 이루어진다. 자연 치유는 내 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없다. 이렇듯 치유 원리는 단순하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내 몸 안에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면 역시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없다. 암 환자 입장에선 하찮은 이야기라 여기고 그냥 제쳐놓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진실의 수용 여부에 따라 치유는 결정된다. 애석하지만 거의 모두가 믿고 따랐던 약, 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는 치유를 결정하지 못한다.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라. 그러면 치유가 당신 곁에 다가올 것이다. 내 몸 안의 의사에게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핵심은 바로 내 삶이다. 금주, 금연, 충분한 쉼과 적절한 활동, 현미밥 채식, 그리고 자연 환경에서의 삶, 즉 자연 치유적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치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누구든 예외 없이 자연 치유적 삶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완전한 치유는 점점 선명해진다. 병을 낫게 하는 의사는 내 몸 안에 있고 자연이다 라고 외쳤던 옛 성인의 말에 의사인 나는 고개를 숙인다. 병을 고치겠다는 내 오만을 벗어던진다. 이제 몸속에 있는 의사, 즉 자연을 인식하고 깨울 때 치유된다고 내 환자에게 속삭이려 한다. 정말 병원에 가야만 나을까? 현대를 사는 환자들은 병원에 가야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다. 자식이나 손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저지른 듯 야단이다.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고치려다 문제가 생기면 자녀를 방치한 비정한 부모라고 비난한다. 다른 한편에선 병원에 가봐야 병은 고치지도 못하면서
돈만 챙긴다고 투덜댄다. 생각 있는 의사라면 자신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별로 없다고 넋두리한다. 투덜대고 넋두리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자. 정말 병원에 가야 낫는다고 생각하는가? 병원에서 나을 수 있는 질병은 얼마나 될까? 나는 가정의학과 전문이지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무엇이 있을까 좀 더 생각해보니 교통사고 등 생명이 위급한 긴급 환자, 심폐소생술 또는 다량 출혈에서의 처치 정도가 떠오른다. 그 다음엔 맹장염이나 복막염, 아무튼 좋다. 100번 양보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나을 병들이 많다고 치자.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으면 끝일까? 예를 들어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한다고 치자. 수술 전이나 후에 아무렇게 먹고 과로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면 수술 결과는 어떨지 뻔하다. 만약 술까지 마신다면 미친놈 소리 듣기 십상이다. 이처럼 맹장염조차 수술 그 자체로만 병을 낫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나마 술, 담배는 물론 고기나 과로도 피해야 한다. 적어도 전날 입원하고 수술 뒤에도 며칠 동안 충분히 쉬어야 한다. 그래야 수술 후유증 없이 잘 아문다. 결핵 환자가 약을 끊으면 끝일까? 여전히 술, 담배에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나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술, 담배를 끊고 푹 쉬고 고기를 피하고 잘 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행위이자 내 몸 안의 의사로 하여금 치유 과정에 나서도록 돕는 행위다. 이것이 잘 작동하면 상처는 빠르게 아문다. 그러나 이 행위가 생략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명의도 소용없고 수술이 잘 되어도 소용없다. 만약 수술을 하고도 여전히 술과 고기를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자신을 내던진다면 아무리 잘 꿰매고 잘 붙이고 항생제를 들이부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자연 치유력을 돕기는커녕 방해한다면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꿰맨 상처는 곪을 것이며 재수술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정리하면 수술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진정으로 치유를 원한다면 누구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거지든 부자든 환자든 의사든 예외는 없다. 치유로 이끄는 대원칙은 치유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치유의 길이란 내 몸 안의 의사, 즉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일, 치유적 삶이다. 단식 또는 현미채식, 충분한 쉼, 그리고 마음을 이완시키면 우리 몸은 알아서 저절로 치유한다. 이처럼 치유적 삶을 살면 자연 치유력은 회복되어 그 어떤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술이나 약에만 목숨을 건다. 한 번이라도 건너뛰면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진 듯 야단이다. 반면 현미밥을 오래 씹고 적당히 움직이며 과로를 줄이라는 처방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환자가 많다.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질병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진정으로 치유를 원한다면 생각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기존의 관념을 모두 버려도 좋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어놓아라. 그리하면 치유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치유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몸속에 스스로 저절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며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말일까? 아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알아서 치유하지만 그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치유는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난다.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치유 원리에 맞도록 합당한 순리에 따라야 한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한다. 따라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두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돕는다. 흔히 병에 걸린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또 옆에서 잘못하고 있다며 핀잔을 준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 병원이나 약은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돌보기만 할 때 아이를 잡는다며 혀를 차거나 무책임하다며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비난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자.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자꾸 깔아지고 기운이 없고 입안이 깔깔해진다. 이때 대부분은 억지로라도 잘 먹고 기력을 되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병은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식욕, 기력, 정신이 무뎌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질병에 의한 증상이 아니다. 그런 증상과 반응은 우리 몸이 그러길 바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맛을 떨어뜨려 먹지 말라는 소리이고 기운을 떨어뜨려 쉬라는 바람이며 정신을 무디게 만들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지 억지로 먹고 기운을 내고 정신 차려 무리해서 일을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동물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한다. 애완견이나 고양이는 아프면 전혀 먹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코앞에 놓아두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계속 잠만 잔다. 심지어 물도 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몸속의 기관들이 쉬는 동안 에너지는 절약되고 그 에너지를 치유하는 데 몰아쓰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힘을 더 키우기 위해 불효불급한 다른 기능을 둔화시키며 쉬길 원해서 일부러 기력과 식욕을 떨어뜨린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쉬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몸은 알아서 치유한다. 마찬가지로 설사를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독을 빼내려는 몸짓이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먹이려 들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더 빨리 회복된다.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이 원하는 나름의 목적이 있기에 발생한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몸과 마음을 혹사시켜 병든 몸을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몸 안의 의사가 땀 흘려 일한 결과가 증상이다. 증상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 스스로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일은 훨씬 더 많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게 살면서 유전자가 손상받고 종양세포로 전환되려 할 때 우리 몸은 아무 말 없이 망가진 부위를 고친다. 심지어 암세포가 되지 못하도록 세포 스스로 자살하여 사라지는 쪽으로 유도하고 종양세포가 생겨도 더 커지고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는 일을 우리 몸 안의 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 몸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럼에도 부모들은 열심히 먹이려 한다. 한두 끼는 물론 그보다 더 오래 굶어도 문제는커녕 치유를 더 빠르게 돕는 행위임에도 그새를 못 참는다. 억지로 먹이기 위해 달고 먹기 좋은 죽을 대령한다. 과일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달콤한 케이크나 햄버거 등으로 사라진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려 한다. 그것도 모자라 감기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병원에 데려가 약을 먹인다. 주사를 놔두지 않으면 섭섭해하기도 한다. 아주 심한 고열을 제외하고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치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당뇨병도 마찬가지다.
너무 잘 먹어서 췌장이 기절한 상태가 당뇨병인데 빠진 살을 보충하겠다고 사고를 고아 먹이려 든다. 암 환자도 결핵 환자도 별다르지 않게 대응한다. 그런데 이런 대책은 대부분 치유를 방해한다. 아마도 못 먹고 굶주렸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아픈 기억 때문이리라.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젠 그 시절이 아니다. 심지어 설사 환자에게까지 급하게 먹으려 든다. 아무리 소화가 잘 되는 미음이라도 설사 환자에게 치명적일 때가 많다. 먹는 족족 설사를 일으킬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심한 경우 물조차 토해 설사 질환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일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노인들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자주 들러보지 못한 미안함 때문인지 가족들이 면회 올 때마다 과자, 사탕, 요구르트, 떡, 우유, 치킨, 주스 등 당뇨병과 고혈압에 치명적인 음식을 한 보따리씩 갖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원에서 사전 교육을 시켜도 별 생각 없이 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애써 사온 음식을 차마 버릴 수 없어 일단 허용한다. 그런데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면 가족이 남긴 사랑의 후유증이 병원을 힘들게 한다. 설사하는 환자, 혈당이 높아진 환자 등등. 가족의 사랑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킨다. 치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누구나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말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어기고 산다. 삶의 모습에 변화를 주어 치유를 도와라. 감기는 대개 하루 이틀 굶고 입을 뒤집어 쓴 채 푹 쉬면 끝난다. 그러나 예전처럼 돌아가면 또 감기에 걸린다. 따라서 감기에 다시 걸리지 않으려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암처럼 심각한 질병인 경우 반드시 평생에 걸쳐 암을 예방하는 삶, 암을 치유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너무 과로하지 말고 적당히 쉬면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달고 기름진 음식과 외식은 피하는 대신 현미밥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햇볕 등 자연 환경과 친해지고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려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면 당연히 감기는 오지도 않고 설령 온다 해도 쉽게 치유된다. 또한 우리가 늘 걱정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암 역시 우리 곁에 머물 겨를이 없다. 만병을 다스리는 4가지 보물. 만병을 다스리는 4가지 보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먹을거리와 섭생 습관. 둘째, 알맞은 움직임과 적당한 쉼. 셋째, 자연적인 주거와 의복 환경. 넷째, 자연스러운 마음. 이 4가지는 각각 자기만의 빛을 발휘한다. 내뿜는 빛이 모두 다르다.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만으론 조금씩 부족하다. 4가지 보물을 다 갖추어야 완전해진다. 그리고 다행히 한두 개만 제대로 갖추어도 큰 효력을 얻는다. 자연 치유력이 큰 손상을 받지 않는다면 한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어도 건강 100세를 누리는데 충분한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치유력이 크게 손상될수록 모두 필요하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보물이 필요 없는 젊은이나 건강한 사람도 건강 100세에 그리고 행복에 안전하게 도달하길 원한다면 결국 다 갖추어야 할 것이다. 취하는 순서는 따로 없고 절차도 필요 없다. 그저 마음이 가는 것부터 지금 당장의 형편에 따라 받아들이면 된다.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려는 마음뿐이다. 이것들을 대신할 대체물은 없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의 대체물을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대체물들을 조출수록 중증 질병은 오히려 늘어날 뿐이다. 억만금을 들여도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 이것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자는 누구든 그 보물을 스스로 품어야만 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 보물의 효능을 누린 마을이 있다. 바로 장수촌이다. 그곳에 사는 노인들은 자연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고 품는 자만이 얻는다. 이 보물은 공기나 물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유용하다.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 섭생법의 첫 번째 원칙은 소식, 절식이다. 섭생법의 대원칙은 적게 먹으면서 최대 효율을 얻는 것이다. 힘을 쓰고 근력을 키우려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 칼로리 영양분 섭취량을 보통 사람보다 늘려야 한다. 하지만 치유, 그것도 암이나 고질적인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양을 줄이거나 당분간 끊어야 한다. 치유에 꼭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 섭취된 여분의 양을 소화, 분해, 흡수, 운반, 대사, 배설을 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영역의 치유력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인 쥐에게는 암 발생률이 80%, 마음껏 먹게 하고 방사선을 쬐인 쥐에게는 암 발생률이 100%였다. 하지만 40% 정도 절식한 쥐에게는 암 발생률이 제로였다고 한다. 또한 1994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 절식 실험을 한 결과 10주 만에 모든 사람들의 혈압, 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올해 연세가 90에 가까운 필자의 아버지는 배불뚝이지만 잔병치레가 거의 없다. 그 비결 중 하나가 소식이다. 아무리 잘 차려주어도 입이 짧다고 투덜대는 어머니보다 훨씬 건강하다. 또한 칼로리 영양소는 줄이고 황산화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등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곡류는 힘을 내는데 주로 쓰이지만 채소의 영양분은 치유와 해독 작용에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음식량을 줄이는 것과 함께 끼니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 현대인은 물론 환자들 역시 일일 이식, 심지어 일일 일식이 치유에 더 유리하다. 적게 여러 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씹기다. 오래 씹으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과식을 막아준다. 또한 뇌 기능 자극과 해독 면역 물질 분비를 촉진하고 턱의 이상 발달을 막아준다.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100번 이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씹도록 하자. 현미밥 채식이 가장 완벽한 밥상. 밥이 약보다 낫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다. 도전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밥은 모두 현미밖에 없었고 주로 채식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밥이란 현미를 뜻한다. 10년 전 내가 처음 현미밥 채식을 접할 때는 이에 관한 책이나 정보도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생소했다. 하지만 이제 현미밥 채식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이 밥의 가치를 이해 못하는 데 있다. 약을 챙기고 수술에 투자하는 데 비해 밥에 투자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인색하다. 23년간 인슐린에 의존했고 당뇨병 후유증으로 수차례나 수술했던 당뇨병 환자는 현미밥 채식을 한 지 3주 만에 인슐린을 완전히 끊었고 얼마 안 있어 중증 근무력증까지 해결했다. 내가 강조하는 현미밥 채식은 속껍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식을 껍질째 먹는 것을 말한다. 현미, 통밀은 물론 감자도 속껍질을 그대로 먹고 고구마, 포도, 사과, 배, 심지어 귤까지도
가급적 껍질째 먹을수록 훨씬 이롭다. 껍질이나 껍질 바로 아래에 피토케미컬 등 황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이다. 농약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은 밀가루나 숟가루를 풀어 씻어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채식이라는 말 대신 건강채식 또는 현미밥 채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쓴다. 채식이라고 모두 다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탕, 흰쌀, 흰밀, 보리, 흰소금 등 정제식품과 껍질을 벗겨낸 과일은 고기보다야 낫겠지만 치유 음식이 아니다.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가장 완벽한 밥상은 현미밥 채식이다. 얼마 전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특별 방송을 우연히 보았다. 산으로 들어간 중증 암 환자들의 장작 패는 힘이나 농사 짓는 품새가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나보다 더 좋아 보였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그런데 방송 말미에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부류의 암 환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산에 홀로 살면 보고 싶은 사람을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롭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 응급 상황 시 병원과 너무 멀어 시간이 지체될까 두렵다는 말도 나왔다. 과연 이것이 이유가 될까? 치유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일까?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의 치유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자연이라는 환경 요소는 치유의 4대 요소 중 하나이다. 그동안 수많은 암 환자들이 도시에서 병원을 전전하다 생을 마감했다. 암 환자 중 대다수 장기 생존자들의 공통점은 숲의 기운을 마음껏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음식을 바꾸어도 잘 낫지 않던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환자의 경우 시골에 잠깐 머물러도 대부분 호전된 기억을 되살리기 바란다. 시골과 숲이 가져다 주는 치유 능력은 그뿐만이 아니다. 숲이나 시골을 강권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이득만 있기 때문이 아니다. 숲속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걷도록 이끌고 또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새싹이나 꽃, 개구리 우는 소리가 우리를 마당으로 이끌어준다. 도시의 소음과 네온사인이 없는 시골 생활은 깊은 숙면으로 이끌어준다. 또 자연의 품에 머물다 보면 저절로 명상에 빠져든다. 맑은 새소리와 함께 희망이 들린다. 흐르는 물소리에 생명이 움튼다. 지금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마음으로 숲에서 걸으면 자신을 돌아보면 치유의 기운이 용솟음 칠 것이다. 딱히 보려 하지 않아도, 들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느끼지 않으려 해도 보고 듣고 느끼고 맛있고 먹게 된다. 게다가 아이들에게는 자연의 면역을 선물해 준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자연은 공평하다. 자연은 공평하다.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또 누가 대신해서 얻어올 수 없고 맞바꿀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소중하다. 오직 자연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곳에 머물러야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자연의 가치는 오로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자연의 가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자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곳에 머무는 순간 확인할 것이다. 먼 도시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숲속 집에 가까워질수록 커져가는 상쾌함은 도심에서 얻은 퀴퀴함을 한 방에 날려보낸다. 자연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 아프니까 웃자. 불안하니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거울 보며 웃고 마음의 거울을 보고 미소 짓자.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자.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자. 할 말은 참지 말고 그러나 담담하게 자기 마음을 전하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자.
눈물로 지난 삶을 회개하고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가자. 자기의 단점, 문제점, 부족한 점을 인정하되 그런 자신조차 사랑하자. 잠을 자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꿈을 꾸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